안녕하세요. 시장이 뭐 좀 실수가 없게 하네요. 오늘도 정말 시장이 많이 무너졌고, 제가 원래 이렇게 많이 빠질 줄 몰랐는데 아침만 해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요 차트 보실까요? 코스피 차트 보시면 요 선, 이 61선 요 검은 선이 61선인데 7,400? 뭐 이 정도 돼요. 살짝 여기 뚫었었죠. 그리고 전날 말고 전전날하고 똑같이 한 번 더 그 아래쪽 볼린저 밴드를 쳐서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아침에 그 삼성전자 실적 나왔을 때 실적이 이제 89조 나오면서 조금 약간 그랬죠. 사실 위스퍼링 넘버라고 시장에서는 90조 정도 또는 100조 정도 기대했는데 그거밖에 안 나와가지고 조금 갸웃거리고 삼성전자는 어제 오른 것도 있고 그래서 뭐 한 4% 정도 하락해서 시작했는데 점점 밀렸죠. 점점 밀리고 게다가 아시아장에서 미국 주식 선물이 좀 안 좋으면서 점점 하락했고 저는 사실 이제 어제 제가 암물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거의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날이긴 했었어요. 아침에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면 안 되는 날이죠. 왜냐면 여기 아래쪽에 있었고 실적이 사실 삼성전자는 시장이 원하는 실적을 잘 안 냅니다. SK 하이닉스나 그런 친구들은 내는데 삼성전자는 그렇게 잘 안 내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 맨날 무너지는 걸 봐서 그런지 별로 기대는 없었지만 이렇게 많이 하락한 거는 조금 의문인데 뭐 레버리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많이 샀어요. 특히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고 외국인은 그럼 오늘도 한 3조 팔았죠. 외국인은 그냥 원래 하던 룰대로 그냥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다시 사줄 거라는 생각 거의 하시면 안 되고 코스피는 요 모양 보시면 제가 이제 커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못하겠는데 잠깐만요. 제가 커서를 어떻게 하는지 해볼게요. 여기 있다. 보이죠? 커서 보이시죠? 클릭하면 되는구나. 여기까지 상승했다가 9천까지 상승했다가 빠졌다가 다시 9,385를 6월 19일에 찍었어요. 한 달도 안 된 전에 6월 19일에 9,400 정도를 찍었다가 그때부터 계속 빠진 거죠. 한 3주 정도. 그래서 60일선에 닿은 거고 볼린저 밴드까지 닿은 거고 60일선에 닿은 건 지난 4월 초, 3월 말 4월 초 이후로 처음이고 여기를 딛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딛고 올라갈 수 있는데 이번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7천까지는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 코스피 기준으로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이다. 7,200, 7천까지는 기술적으로 다 열어두고 있죠. 근데 지금 이유 왜 빠졌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조금 뭐랄까 무시했던 것들이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침에 한 말 중에서 이제 제일 뭐랄까 핵심을 찌른 말이 지금 우리가 누가 사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외국인 매수를 계속 보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제 외국인이 좀 사줬으면 그리고 어제도 국민연금이 목 팔게 하는 국민연금이 그 원래 목표로 한 국내 주식 비중보다 더 높아지면 원래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상정한다, 법안을 올리려고 한다 이런 뉴스 자체가 이미 수급적으로 우리가 쫄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얘기는 저는 사실 SK 하이닉스가 300만 원 찍었을 때 좀 그런 걸 느꼈는데 그때 아마 시총 기준으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1, 2위가 바뀌었을 때쯤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지나고 나서 뭐 해체해봐야 소용없는 건 알지만 그랬었다는 거죠. 그래서 딱 썼었고 코스닥은 뭐 오늘도 하락했는데 별로 관심 없죠.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831인데 저는 700 봅니다. 700이 찐바닥일 것 같아요. 코스닥 간다고 해도 빨리 팔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히트맵 볼까요? 코스피
이 두 친구가 7% 하락하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6.4% 하락했는데 넥스트에서는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좀 과했다는 느낌도 좀 있고 미국 선물이 좀 상승한 것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상처는 너무 크게 남았죠. 그래서 일부 종목 빼고는 대부분 하락했고 뭐 아시겠지만 매도 사이드 카도 됐고 서킷 브레이커도 됐고 이번 주도 정말 순탄치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어떻게 넘어간다 쳐. 내일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정확히 내일 새벽인데 내일 새벽에 FMC 의사로 또 나오거든요. 그 영향도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 일부 바이오 빼고는 다 특히 반도체 소부장 비중 커졌었던 거.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2차전지도 빠졌네요. 그래서 코스닥도 안 좋았고 코스닥은 약간 플러스였거든요. 플러스였는데 결국은 하락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가 별로 안 좋긴 한데 반도체 팔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코스닥으로 도망가면 조금 뭐 옛날처럼 롱숏이 가능할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코스닥도 힘들고 반도체 무너지면 우리나라 지금 시총의 코스피 시총의 거의 70%가 반도체나 반도체 관련이기 때문에 반도체 무너지면 지수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일정 요거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는 있었던 일정을 설명해 드리고 월요일에 이제 안물라에서는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 가져오는데 중요한 주긴 했어요. 이번 주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7월 7일 화요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되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 사실 FMC 6월 회의록 공개도 되게 중요하고요. 뉴질랜드가 내일 기준금리 결정합니다. 기준금리 결정할 때 그 신트라 회의라고 유럽 중앙은행이 모은 심포지엄이 있었거든요. 그거 끝나자마자 하는 첫 중앙은행 회의인데 주요 국 중에서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하면 이제 금리 올리기로 그쪽에서 일종의 합의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쪽 내일은 금리 쪽에 좀 변동성이 커지겠죠. 그 변동성이 커진다는 건 대부분 안 좋을 때 변동성이 커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즉 금융시장 사람들은. 그래서 금요일에 SK 하이닉스 ADR 공모가 확정되는데 이거 SK 하이닉스가 ADR을 상정하는 게 SK 하이닉스 주가에 플러스가 될 거라고 다들 생각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일종의 이제 유증인 거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국내에서 유증을 안 하다 뿐이지 밖에서 유증하기 때문에 밖에서 SK 하이닉스를 담아야 되는 외국인들이나 또는 다른 펀드들이 ADR을 그냥 사면 대충 가름 되거든요. 그럼 SK 하이닉스 국내 건 가질 필요가 없고 팔아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공모가 확정이잖아요. 이게 화수목일 거야 아마. 화수목의 종가 기준으로 그거를 토대로 공모가를 확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SK 하이닉스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ADR을 금요일에 받을 사람들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약간 뭐 제가 다른 데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해치펀드나 글로벌 플레이어들한테 이제 양칼을 주어준 거다. 라는 그런 국면이 된 거죠. 사실 뭐 그 유증할 때 유증 발표 나거나 유증이 될 것 같은 주식 트레이딩 하는 전략에서는 그 주식을 막 대참매도 합니다. 대참매도 막 해서 주식 가격을 하락시킨 다음에 유상증자할 때 싼 가격에 사서 원래 유상증자할 때 좀 싸게 팔거든요. 유상증자할 때 싼 가격에 팔아서 갚는 그런 전략을 해요. 그냥 이거 되게 루틴한, 티피컬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 할 수 있는 판이 마련된 거죠. 게다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뭐랄까 불확실성 또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태에서 ADR을 발행한다는 건 뭐 수단을 주는 거죠. 굉장히 좋은 이제 플레이어들로서는 게다가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있죠. 그러니까 그 SK 하이닉스 선물도 있죠. SK 하이닉스 옵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뭐랄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조금 농락당한다고 할까? 우리 내부적으로 이미 수급은 좀 꼬였어. 수급은 좀 꼬여가지고 서로 좀 누가 사줬으면 하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진다고 하면 되게 화내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을 이제
외국인이나 또는 이제 알고리즘들은 잘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빠졌으니까 손절, 지금 이제 NXT에서 그럼 손절해야 되냐?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인데, NXT라고 해도 여기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종가보다는 지금 위쪽이잖아요. 저는 좀 줄이는 걸 공고 드립니다. 시간 외에, 그러니까 장 끝나고지만 좀 줄이는 게 어떠실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만약에 내일 더 빠져, 내일 막 5%더 빠져, 그러면 약간 진짜 패닉셀 나오거든요. 게다가 지금 신용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코스피에서 신용이 엄청 커졌어요. 코스닥은 별로 안 무너져요. 코스닥은 오늘도 뭐 1.8%밖에 하락하지 않잖아요. 지금 레버리지가 잔뜩 들어가고 포지션들이 꼬인 곳이 지금 그 코스피, 또 코스피에서도 반도체인 거죠. 변동성이 취약한 거예요. 삼성전자 차트 보시죠. 역시 삼성전자도 코스피 최고점이었던 6월 19일에 최고점이었고요. 지금 이제 구름대 아래에서. 근데 똑같죠. 코스피 차트랑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계열들이 코스피의 대부분 굉장히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차트가 지금 구름대에 걸렸고, 일봉이긴 하지만, 그리고 60일선에 걸렸고, 볼린저 밴드 지금 하단을 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뭐 헤드앤숄더 이런 건 아니지만 당분간은 아마 26,000원, 26만 원까지도 좀 볼 수도 있고, 위쪽으로는 34만 원 넘어야 34만 원 넘어야 차트적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물론 이걸 이제 구름대에 들어가거나 그래도 나눠서 사겠다 그럼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굳이 뭐 반등하면 요 초록색 선이 21일평이거든요. 요게 한 33만 원 정도 될 거예요. 33만 2천 원. 그 정도 올라갈 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삼성전자 돈이 얼마나 벌고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돈 많이 벌었네 이러고 끝나는 거지, 이렇게 많이 벌 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올해 반도체, 올해 삼성전자 실적이 400조 될 거라는 게 요즘 거의 컨센이에요. 그죠? 지난번 1분기에 50조 원대였고 2분기에 80조 원, 이번에 90조 원대라고 쳐. 그러니까 그 다 감안해도 하반기에 뭐 200억이 찍혀도 다 뭐 식상하잖아요. 그죠? 이제는 식상해. 뭐 다 아는데 다른 거 없어? 라고. 그래서 피지컬 AI도 가지고 그러는데 쉽지 않은 거죠. 메모리 반도체는 워낙 이제 사업구조가 심플하니까. SK 하이닉스는 사실 삼성전자만 해도 올라가다 하락했는데 SK 하이닉스는 일찌감치 내려와 있었어요. 지난 사영업일간. ADR 때문에 그런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찌감치 내려와 있었고, 이거야말로 약간 좀 뭐 그게 위쪽도 없고 아래쪽도 없는 약간 떠 있는 형태. 그래서 지금 200만 원 간신히 지키고 있죠. 요거는 제가 볼 때는 190, 180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머문다는 게 아니고 갔다가 다시 올라가 반등할 수는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가드를 올리고 버티고 있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사기도 그렇고, 물론 계속 사는 사람들이라면, 계속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이 괴롭거나 그러면 좀 사면 안 되고, 제가 이제 LS 일렉트릭을 반도체랑 관계없이 시장의 어떤 건전한 시장의 강함의 척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LS 일렉트릭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빠질 이유는 없거든요. 실적 기준으로. 근데 차트가 되게 크리티컬한 포인트예요. 제가 계속 열심히 보는 게 21일평이 구름대를 상향 돌파하거나 하향 돌파할 때인데, 하향 돌파했는데 일봉이 거의 걸리고 빠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또 그 하향 아래쪽 볼린저를 치고 있어서 LS 일렉트릭은 제가 볼 땐 요 선도 여기 아마 121일평일 텐데 이것도 아마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신기하죠. 현대차, 이 친구가 제대로 안 해줘서 그런 거 같긴 한데 50만 원대, 맨날 50만 원대야 이 친구는. 이때 50만 원이라고 20만 원일 때 놀렸다가 50만 원일 때 놀렸는데 78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는 거죠. 이거 보이시죠? 얘는 121선도 깼어요. 그리고 21평이 121선까지 깨려고 하고 있고, 그럼 여기 쭉 똑 떨어져서 아마 40만 원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현대차가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을 못 받고 있죠.
주식이 못 올라가. 사랑을 받아야 올라가는데 현대차가 이상한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못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오늘의 시장을 제가 이제 파악하려고 노력했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십니다. 수급이 좀 꼬였다. 그리고 팔아야 될 게 좀 있다. 그리고 좀 지쳤다. 프랍도 이제 프랍이라고 그 운용사 펀드 말고 그 자기 돈 운용하는 그쪽도 좀 지쳐가지고 좀 많이 팔고 있고 보험사 이쪽도 안 사고 있고 주식시장이 약간 수급이 개인분들이 좀 사시는 걸 가지고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약간 움츠려져 있어야 될 상황이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원전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계속 내려가는 이유가 차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졌죠. 요 긴 장기 이평선을 하회하고 있는 가운데 짧은 이평선들이 그 장기 이평선을 뚫고 계속 새로운 이평선이 아래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평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평단이 이제 내게 아니라서 그 평균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수주 소식이 나와도 이제 10만 원이 한계인 차트가 돼버렸죠.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가 먼저 맞은 거지. 현대차도 구름대 아래에 있죠. LS 일렉트릭도 이제 사실상 구름대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랑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는 그나마 좀 괜찮다. 위쪽에 있으니까 얘들이 아래로 내려가면 정말 큰일이 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반도체 소부장이 어제 삼성전기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반도체 소부장이 꽤 많이 깨지고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간. 먼저 시작한 건 한 3주 전부터 계속 반도체 소부장이 깨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반도체 소부장 그 호남 쪽에 짓는 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거야 라고 얘기해서 그런가? 그러면서 약간 그 전공정, 후공정 그리고 반도체 관련 소부장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무시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오션도 거의 너무 될 거라고 좀 가정하고 움직이는 측면도 있어요. 미묘한 게 있어요. 그 군수업체나 이런 거는 실제로 누가 잘 만드냐의 문제가 아니야. 납기 중요하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준 걸 이 기밀이 빼돌려질까봐. 이런 게 무서운 거지. 한국에 줘서 뭐 미국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만 보여드리기는 좀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다른 알룰라에서 했던 건데 요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일간인데 지금은 더 빠지고 있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일 이평을 하회한 게 어제도 아니고 그 전주, 그러니까 어제가 월요일이었으니까 그 전 목요일이었고요. 월요일에 이제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0일 이평에서 하회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업데이트 안 한 거라서 미국 시장이라서 업데이트 안 한 거라서 이거보다 더 하락하겠죠. 고점 대비는 지금 20% 30%씩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강세장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두의 강세는 아니에요. TSMC는 왜 여기 있냐고요? 그냥 넣어봤어요. TSMC는 상대적으로 안 깨졌어요. 왜냐면 이쪽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더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한국도 업데이트는 안 했는데 이게 어제까지 종가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7% 정도 공식 종가는 7% 정도 하락했으니까 이제 얘도 20몇 %가 하락한 거죠. 하이닉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게 한동안 우리가 계속 뭐랄까 갈 것 같이 생각했던 반도체 소부장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니스, 주성엔진, 유진테크, 원익 IPS는 상승하지 않았나? 어쨌든 그래도 상승해도 여전히 두 자릿수 대 마이너스. 삼성전자 일간 차트도 그렇고 이건 헤드앤숄더까지는 아닌데 코스피랑 똑같이 굉장히 힘이 없는 차트에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많이 물렸다는 얘기거든요. 삼성전자 위쪽에서 정확히 말하면 30만 원 위에서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사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당연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기 질투가 좀 있습니다. 시기 질투도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비싼 만큼 하이퍼스케일러의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여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고요? 여의도 사람들은 이제 채권 사람들은 별로 생각 없고, 근데 각자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손실나서 좀 짜증내기 있긴 한데, 주식 쪽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하죠. 약간 어쩔 수 없이 산 것도 있는데, 프랍 쪽은 어쩔 수 없이 산 것도 있는데 좀 많이 하락하고 있고, 운용사는 오히려 약간 좀 안심하고 있는, 너무 벤치마크라고 코스피가 상승해서 부담스러웠는데, 조금 안심하고 있습니다. 운용사는 약간 도망가 있는 종목들이 좀 있긴 있어요. 우려가 이거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데이터 센터 빌리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쓴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할 거냐. 얼마 전에 그 대출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언제까지 참을까? 그래서 7월 중순쯤에 그 하이퍼스케일러를 비롯한 미국 테크들의 그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난 좀 부담스럽다. 칩 가격. 그래서 좀 어떻게 하려고 계약 조건에서 장기 계약에서 약간 칩을 좀 싸게 사는 그런 조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하면 이제 반도체는 더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너무 그동안 반도체 위주의 이제 생각을 많이 했고 계속 진행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저 혼자 하는 채널이니까 책임 문제를 떠나서 과감하게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적어도 지금 7, 8분이니까 3분기에는 피크아웃 한 것 같다. 4분기에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3분기도 약간 피크아웃 한 것 같다. 3분기 피크는 찍은 것 같다. 그렇게 치면 지수도 좀 애매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렵고 숏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더 사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덜어낼까 고민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을 노리시죠. 9월이나 8월쯤. 그리고 레버리지는 지금 규모가 너무 커서 레버리지를 거래를 안 하면 모를까 계속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겁니다. 근데 또 우리가 감내해야죠.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했고 만들어 줬고 그걸 지금 우리가 그렇게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없앤다고 그렇게 치면 이제 거래소 다 없애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내일도 힘들 수 있습니다. 내일도 미국 시장 갔다 와서 이번 주 내내 힘들 수도 있어요. 지난주가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지난 2주간 마이너스였는데 지난 첫 주는 좀 그랬고 두 번째 주에서는 좀 덜 하락했었거든요. 이번 주는 더 큰 음봉을 내면서 빠지면 7천까지 이렇게 큰 음봉이 생기겠죠.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고 FMC 의사록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케비노 씨 침묵하는 케비노 씨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급상승한다고요? 알반꿀이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렵죠. 주식시장 진짜 어렵습니다. 저 사실 걱정이 돼요. 2025년부터 시작된 이 랠리가 좀 의도는 없었는가? 이 랠리가 의도가 아예 없이 왔다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너무 빠르게 달려들지 않았는가? 라는 고민을 해요. 우리라는 건 이제 개미겠죠. 기관 투자자들은 아니고.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버티는 수밖에 없고 조금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서 물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여기 코스피 기준으로 여기 있죠. 8,000을 뚫고 올라가면 그때부터 조금 한숨 놓을 수 있는데 8,500까지는 지켜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8,500이 맞고 또 떨어져 그러면 저 아래로 가는 겁니다. 6,700 이렇게까지. 그래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 다치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반도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더라도 반도체 사시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말을 잘해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7월 중순쯤에 7월 중순과 말에 내적 한국 동력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 기준으로 7천으로 가고 삼성전자가 뭐 25만 원 가도 또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180만 원 가도 거기선 손절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선 손절은 이미 늦었어요. 사실 손절은 반도체 관련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손절은 지금은 하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뭐 지난주에 했어야지 그러는데 지금은 하면 안 되고 다른 애들 좀 덜어내세요. 다른 애들 뭐 변압기나 뭐 가지고 계시면 이익 난 거 좀 덜어내시고 코어 그 둘은 끝까지 남겨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이제 가장 덜 아프게 떨어지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얘부터 무섭다고 얘가 비중이 크다고 얘부터 던지면 그나마 나은 애가 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얘 팔면 사람이 내가 뭔가 했구나 그러면서 딴 액션 안 하거든요. 나 비중 줄였는데 그러면서. 왜냐면 제가 기관 투자자일 때 막 그랬어요. 사실은 나는 뭘 해야 되는지 알아. 사실은 내 머리는 알고 있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서 꼬였는지도 알아. 그런데 변죽을 올린다고 하죠. 약간 다른 걸 하고서 그래도 난 액션 했구나라고 위안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결국 밀어놨던 그 큰 건이 빵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화요일인데 서킷 브레이커 생겼고 아마 이번 주 중에 아마 매수 사이드 카드 올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좀 기회를 삼아서 좀 같이 잘 못 갔던 친구들 이 친구들은 좀 줄여주자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긴급 라이브라고 해도 원인 분석은 잘 안 돼요. 그죠? 뭐 제가 뭐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니까 뭐 포지션이 꼬였다, 옵션 쪽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만 하시지 개인분들도 잘 몰라요. 기관분들도 잘 몰라요. 다만 다행인 건 우리가 매 맞는 거에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약간 황당하고 억울하긴 해도 막 미친 듯이 죽을 것 같지는 않는 분위기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약간 그거는 좀 담담하게. 그래서 속상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속상하지만 좌절하면 안 된다. 여기서 좌절하고 HTS 안 보기 시작하면 MTS 안 보기 시작하면 기억하세요. 그 코로나 직후에 주식 빠지기 시작한다고 안 보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그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막 내가 옳았잖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코스닥 차트 보시면 여기 보세요. 요 선 7,500선이 사실상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돼요. 이 선을 쭉 그으면 7,500 라인 되게 중요하고 7,500 라인 500하고 8,000 사이에 좀 한동안 있을 텐데 왜냐면 61선을 바로 깨진 않을 테니까. 하지만 깨지면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조금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뭐 이것저것 알아보고 그래서 더 말씀드릴 수 있을 때 또 다른 형태로 정리해서 이제 요건 게시판에 올려달라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게시판에 어떻게 올리는지 몰라가지고 공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 너무 속상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속상해야 기억이 남으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조금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덜 아프게 조금 빠져나갈 수 있고 그리고 뭐 윤세님도 일찌감치 좀 반도체에 대해 포지션 줄이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윤세님도 그 방송이나 이제 편집 같은 걸 해서 좀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사야 된다 생각하세요. 근데 어디에서 사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신 거죠. 왜냐면 너무 빨랐거든요. 이격이 너무 빨랐고 속도도 너무 빨랐고 여러 가지 어떤 시그널상 인간 지표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분들 말 좀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말고도 윤세님이나 뭐 각도기님이나 말씀 들어주시면 조금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뭐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지션 약간 인버스 100만 원 있고요. 다른 종목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롱이 훨씬 많고 인버스는 이제 차트가 좀 예뻐서 조금 샀는데 거의 뭐 100만 원이니까 뭐 오늘 7만 원 먹었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숏돌이이긴 한데 숏을 제대로 못 잡아요. 이런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숏을 잡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진짜 나쁜 놈이지, 그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막 숏 치면 진짜 나쁜 놈이지. 제가 이제 숏은 얘기하지만 숏은 못 잡아요, 진짜. 그걸로 뭐 계좌를 까드릴 수도 있습니다. 숏이 뭐 있는지. 안 하면 안 했지. 제가 그렇게 양아치 짓은 하지 않는다. 하니까. 그 아침 라이브는 될 수 있으면 매일 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무슨 사정이 있으면 못 할게는 할 텐데 내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장 보고 내일 전 내일 시장을 조금 더 내일 한국 국장은 조금 더 거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오하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날씨 덥긴 한데 아직 많습니다. 저녁에 맥주 한잔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